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오늘은 1월 6일 월요일이에요. 청취자분들은 식초의 반대말이 뭔 줄 아세요? 뜬금없이 정초부터 웬 식초? 저희 아들의 한국 학교 겨울방학 숙제 중에 단어 200개의 반대말과 비슷한 말을 찾는 숙제였는데 도대체 식초의 반대말이라는 게 있긴 한 건가요? 엄만 도저히 모르겠어. 식초는 시잖아. 그렇다면 신맛의 반대말이 있어야 하는데 신맛의 반대말이 어딨어. 모든 맛은 달고 짜고 시고 쓰고 그런 맛이지. 그냥 그 칸은 남겨놔. 계약하면 선생님에게 물어봐봐. 200개의 단어 리스트를 보니 애매모호한 단어들도 꽤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더군다나 식초의 반대말 같은 건 아마도 미국에 있는 한인들 99%는 모를 듯 싶어요. 겨울 방학 동안 200개의 단어를 마스터하면 매년 한국 학교에서 전 학생이 낱말 경시 대회를 해요. 이 대회에서 각 반에 1등을 한 학생들은 재미 한국학교협의회에서 주최하는 낱말 경시 대회라는 곳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지죠. 저희 아들은 작년에 반에서 1등을 해서 반 대표로 참가를 해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올해도 열심히 단어 공부를 해서 일단 참가하는 것을 목표에 두고 있는데요. 이곳 미국에 사는 저희 한인들은 어떠한 식으로든 우리의 한글을 가깝게 두고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한답니다. 모든 한인들이 그렇진 않겠지만요. 적어도 제 주위엔 다 그래요. 특히 아이들 교육에 있어 우리의 말, 한글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죠. 워싱턴 윤준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가보자고요. 전 주말에 남동생과 밥을 먹었는데요. 너무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남동생은 IT 쪽에서 일을 하면서 최근에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동생의 회사는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회사들의 서버를 관리해주고 서포트해주는 일을 하는데요. 최근에 한국의 한 회사와 문제가 생겼다나 봐요. 문제는 미국 회사에서 한국 회사에 전화를 할 때마다 영어 하는 사람이 없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 일주일이 넘게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었다고 해요. 요샌 한국에 있는 회사에 영어 하는 사람들이 다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마도 시차 때문인지 전화를 할 때마다 통화를 할 수 있는 영어를 하는 직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회사의 상사가 남동생을 찾아와서 자네 한국 사람이라고 했지? 하면서 한국 회사와의 문제를 설명해주고 통화해줄 것을 부탁했대요. 저희 남동생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미국에 와서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편하지만 한국말 읽고 쓰고 잘하는 편이에요. 다만 회사에서 쓰는 전문 용어들은 한국어로 전혀 모르는 동생은 상사의 부탁을 받고 정말 거절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능력에 대해 프라이드가 있는 동생은 프로답지 못한 자신의 한국어와 단어 선택에 대해 창피함이 앞섰고 전화를 받는 한국의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까 참으로 내키지 않았지만 어쩌겠어요. 새로 이직한 회사이고 또 그곳의 상사의 부탁이고 동생이 또 그 현재의 로케이션에서 유일한 한국인이었으니 더더욱 거절할 수가 없었겠죠. 여러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문제가 있다는 회사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저기요, 있잖아요. 여기 땡땡 회사인데요. 저희가 지금 서버 문제로 계속 전화했었는데 라고까지 말하자 글쎄 상대방이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얼마나 웃겼겠어요. 미국의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는 저기요 있잖아요 이러는데. 그래서 다시 정중히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요. 라며 통화를 무사히 마쳤답니다.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 동생의 회사 동료들로서는 동생에게 박수를 보냈겠죠? 와 하면서 새로운 곳에 들어가자마자 신고식을 제대로 한 것 같죠? 동생은 회사 동료나 상사들에겐 점수를 따는 기회가 되긴 했지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라면서 다시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남동생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3학년이면 아주 어린 나이거든요. 한글을 잊지 않고 쓰고 말하고 한다는 건 본인의 의지 없이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보세요. 학교에서도 영어, 친구들과도 영어, TV에서도 영어, 오로지 집에서만 가족들과 대화할 때 한글을 쓰는데 당시 이민 초기에는 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하시고 가족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하는 시간이 많지도 않았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저의 두 아이들이 한국어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교를 들어갈 때까진 아무 영어도 가르치질 않았어요. 유치원도 한국 유치원을 보냈고요. 한인 교회에서 운영하는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는 한국 학교도 빼놓지 않고 보냈어요. 학교 이외의 시간들은 항상 한국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만들었고요. 곧 미국 아이들이 모여 영어만 하는 학교에 들어가야 하는 아이를 알파벳도 안 가르치면 어떡하냐고 주위에서 뭐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앞으로 영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학교에 들어가서 영어를 못하니 처음엔 아이가 힘들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예상했고 그 때문에 친구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도 각오했었고요. 하지만 모국어인 한국말을 영어를 배우기 전에 최대한 마스터시키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웃지 못할 일 중에 하나가 저희 아들이 영어 한마디 못하는 상태에서 킨더가든을 들어갔는데 1년을 채 다니지도 못하고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학교를 가지 않고 온라인 수업만 참여하다 보니 영어가 전혀 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영어를 못하는 학생이 따로 받아야 하는 이솔 수업을 4학년 때까지 받았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다 놀랐다니까요. 지금도 집에서는 아이들이 한국어만을 쓰게 해요. 영어가 훨씬 편한 큰 아이도 동생과 얘기할 때는 한국어를 사용해요. 아이 둘 다 한국어를 너무 잘해서 주위에서 다 놀라거든요. 한 번은 저희 딸이 14살 때였어요. 딸과 제 친구와 쇼핑을 갔는데 저희 딸이 스타벅스에 가서 음료수 3개를 사왔어요. 제 친구가 이모가 사줄게. 자, 돈 받아. 하면서 이미 사온 제 딸에게 돈을 건네자 이모 됐어요. 제가 사드리는 거예요. 네가 무슨 돈이 있어. 괜찮아. 받아. 라고 하자 에이 이모 이러시면 섭섭해요. 우리 모두 빵 터졌죠?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러시면 섭섭해요 라는 말은 어떻게 배웠을까요? 우리는 왜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할까요? 뿌리가 한국인이라면 한국말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헌데 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부모가 한국말을 쓰는데 아이들에게 한국말 가르치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한국말을 할 줄 모르면 그 부모를 욕하는 분들도 봤고요. 아이들이 접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게임도 영어가 많고 일단 집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영어를 쓰니 아이가 영어를 더 많이 접하는 현실이에요. 언어는 정체성의 중요한 일부인데요. 자녀들에게 모국어를 어떻게든 가르쳐 보려다가 실패하는 한인분들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집에서 엄마와 지낼 땐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먼저 배우고 아주 잘하게 돼요. 그러다가 점점 유치원에 가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만을 하기 시작하고 나중엔 한국어 하기를 거부하는 아이들이 많죠. 왜냐하면 자신이 한국어를 하는 걸 굉장히 쑥스럽게 여긴다거나 한국어 발음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창피하게 느껴져서 안 쓰다 보면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저희 딸아이가 6살 때 제가 한국을 데려갔는데요. 막상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한국어를 하려니 무척이나 쑥스러워하고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심부름을 2-3번씩 시키면서 아줌마 떡볶이 얼마예요? 가서 물어봐. 아줌마 순대도 싸주세요. 라고 말해. 양념 반, 후라이드 반으로 싸주세요. 이렇게 계속 아이한테 말할 것들을 제가 시켰어요. 이렇게 계속 하게 했더니 나중엔 포장마차 떡볶이집에서 아줌마 김말이 너무 맛있어요. 이러더라고요. 미국엔 워낙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고 있잖아요. 전체 미국인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인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들께서는 영어가 부족한 분들이 많으니 자녀와는 한국어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미국의 이민자 가정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모국어와 영어가 뒤섞여 사용이 돼요. 가장 흔한 사례는 부모가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자녀는 영어로 말하는 형태죠. 이를 트랜스랭귀지라고 합니다. 부모는 오랜 미국 생활 덕분에 어느 정도 귀가 트여서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고 자녀는 부모가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하지는 못해도 알아듣기는 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한국어를 주로 구사하는 이민 1세대인 부모와 영어를 주로 구사하는 성인 자녀 사이에 깊은 대화는 쉽지 않은 거예요. 특정 언어의 경계는 무너지고 필요에 따라 여러 언어가 소환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침으로 이중언어 사용자가 되게 하는 것이 소통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또 2개국어 이상의 언어를 할 줄 안다는 건 일단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어요. 또 자기개발 향상 기회가 많아지는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효과적인 이중언어 사용자가 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선 아이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영어와 한국어 2개의 언어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과 각 언어를 배우는 것의 의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는 아이에게 영어로만 말하고 아버지는 한국어로만 말하는 것이죠. 또한 집에서는 한국어로만 말하고 학교에서는 영어로 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돼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언어를 섞어 쓰는 것은 피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콩글리시죠? 콩글리시를 하는 건 아이의 언어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즉 아이에게 한국어로 이야기할 때 영어의 구절이나 문장과 섞지 말라는 것이에요. 혹시나 아이가 2가지의 언어의 단어들을 한 문장에 섞어 사용하더라도 혼내지 말고 부모 자신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서 적당한 단어를 알려주며 가볍게 교정해주는 것이 아이의 이중언어 형성에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저도 때론 한국말로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저 같은 1.5세대들은 영어와 한국말을 쉽게 뒤섞어 콩글리시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와 대화할 땐 최대한 영어 단어 하나라도 안 쓰려고 노력해야겠어요. 솔직히 부모가 집에서 아이에게 제2 언어를 가르치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이민 가족은 제3세대의 모국어를 상실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언어 학교에 보내서 좀 더 정규적인 방법으로 언어를 배우게 한다거나 아이를 여름이나 더 긴 기간 동안 모국에 보내 친척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아이가 모국어를 구사하는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실험에 의해 밝혀진 사실인데요. 다중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은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에 비해 독해, 어휘, 수학 표준 시험에서 더 우수한 성적을 받는다고 하네요. 일단 2개 국어를 사용하면 아동의 인지 능력이 향상되고 학업 성취도가 올라가고 두 문화 병용 수용 능력, 그러니까 양쪽 문화 모두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고 그 안에 잘 동화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문화 병용 수용 능력을 통해 자존감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2개 언어를 쓰는 아이들은 자신이 언어를 2개를 쓴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해요. 그 아이들에게는 그 두 언어는 그냥 같은 말이고 단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말투로 인식되는 것이랍니다. 한국어로 치면 집에서는 반말, 밖에서는 존댓말을 쓰는 정도의 자연스러움으로 보시면 돼요. 유아기 때 이중 언어를 배우는 아이들은 2가지 언어를 혼동해 언어 발달이 늦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이가 2가지 언어를 배워서라기보다 그 아이의 전반적인 언어 발달이 느리기 때문인 경우가 많대요. 언어를 빨리 습득하는 아이가 있고 늦게 습득하는 아이도 있는 것처럼 이중 언어를 배우는 속도도 아이들마다 다른 거죠. 이미 많은 연구에서 2-3개의 언어에 노출된 아이들이 더 창의적이며 문제 해결 능력을 더 잘 발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 2 언어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다른 언어를 더 잘 배울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모국어를 안 가르칠 이유가 없는 거죠? 오래전 미국에서 이민 1세대분들, 60년대, 70년대에는요, 자녀들에게 한국말을 애써 가르치는 부모가 드물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한국이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뭐 한국말이 나중에 쓸모나 있겠나? 세계 공통어인 영어를 배우는데 방해만 되지? 사회적으로도 이중 언어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고, 이중 언어를 할 때 아이들이 혼란을 겪지 않을까 하는 부모들의 우려도 있었겠고요. 미국에 와서 자녀를 낳고 키우시는 분들 중에 일부러 한국어는 안 가르치고 부모 자신들도 항상 영어를 써가면서 자녀를 아예 미국인으로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하나는 부모님이 집에서 한국말을 절대 못 쓰게 했대요. 첫 이민도 한국인 하나 없는 완전 백인 지역 뉴올리언스로 가서 처음엔 차별당하면서 무지 고생했지만 잘 적응하셨다고 해요. 헌데 집에서도 한국말을 못 쓰게 했으니 오랜 세월 한국어를 완전 잊고 살았겠죠. 그러다가 그분이 성인이 되어 메릴랜드로 이사를 왔는데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떠듬떠듬 한국어의 기억을 떠올려 하시는데 저희 아들보다 한국어를 못하세요. 그분은 중학생 때 미국에 오셨는데도 너무 오랫동안 한국어를 안 쓰다 보니 잊어버리게 된 거죠. 물론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인으로서 주류 사회에 안주하려는 데에는 이해가 되지만 어떤 언어이던 간에 내가 1개 국어를 하는 것보다는 2개 국어를 하는 게 나한테 플러스일 텐데 또 나중에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한국인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피부색이나 한국인 뿌리까지 바꿀 수 있는 건 아닌데 굳이 어릴 때 익히기 쉬운 제2의 언어 능력을 막기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또한 2세 자녀들이 미래의 직장이나 결혼 등 여러 변수로 한국에 가서 살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 관련된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에요. 제가 조지아 아틀란타에 살 때 저희 교회의 교인분에게서 들은 얘긴데요. 그 집사님이 자기 친구의 아들을 한 미국 은행에 취직을 시켜주신 거예요. 잡을 못 찾고 집에만 있는 아들을 걱정하는 그 집사님의 친구를 위해 은행에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었죠. 그러니까 친구의 아들을 취직시켜 준 거예요. 큰 면접 없이 은행에 취직이 된 친구분의 아들은 출근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영어를 못하는 한국인 손님이 비즈니스 론 관계로 은행을 찾아왔대요. 조지아의 둘루스나 스와니 같은 한인 밀집 지역에 가면 은행이든 우체국이든 한인 근무자가 꼭 계시거든요. 캘리포니아의 LA처럼요. 은행에 영어 못하시는 한인 손님이 오자 다른 은행 직원이 새로 들어온 그 친구분의 아들을 불러서 상담을 해드리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아들분은 한국말을 전혀 할 줄 몰랐던 겁니다. 검은 머리에 검은 눈에 한국인. 아무도 그분이 한국말을 못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하물며 취직을 주선했던 집사님 본인도 몰랐다면서? 아니, 한국 애가 한국말을 못하면 어째? 내가 소개해주고 창피해서 혼났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은행 쪽에서도 면접 없이 채용을 했었기에 그분이 한국어를 못하는 걸 생각도 못했던 거죠. 은행에선 한국어와 영어를 하는 이중언어 구사자를 찾고 있었기에 결국 그분은 은행에서 나오게 되셨다고 해요. 또 다른 주위분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미국 이민 오셔서 철저하게 영어로만 자녀들을 교육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제가 비즈니스 관계로 알게 된 분이었는데 철저하게 영어로만 미국식으로 자녀를 키우시고 후회 아닌 후회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아들이 미국인 여성과 결혼하고 다른 주에 살고 있는데 한 번은 비즈니스 때문에 아들이 사는 주에 갔다가 아들에게 깜빡 연락을 못하고 아들 집에 갔었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맘이 왜 연락도 없이 왔어? 연락 없이 이렇게 갑자기 오면은 내 와이프한테 실례야. 원래 맘이 어려워하고 우리 와이프 맘이 불편해하는데 이렇게 오면 어떡해? 완전 생뚱맞은 면박만 당하고 집으로 돌아오셨답니다. 어찌 보면 미국인 정서상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미국에 이민 와서 평생을 아들을 위해서 살아온 그분은 기껏 키워놨더니 부모도 몰라본다고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손주가 태어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더더욱 자식과 또 손주들과 거리감 생기고 손주들도 어른에 대한 예의나 공경심도 전혀 없을 것이고요. 부모는 자식만을 위해 평생 희생하며 살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며 사는 한국 문화가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어리석기만 한 구시대적인 문화입니까? 검은 머리 미국인으로만 만들지 말고 미국인들이 말하는 그대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도 한국식으로 늘 교육을 하지만 굳이 아이를 한국 학교에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절과 또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설과 추석 같은 명절에 대해 한글날엔 세종대왕과 한글이 만들어진 유래, 또 한국의 예절과 존댓말 등 한국인으로서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가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2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저는 저희 아이들이 한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와 쉽게 소통한다는 점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한국어를 못하면 영어를 못하는 가족이나 친척과 대화가 단절되죠. 또한 한국어를 배운 아이들은 부모 세대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서 가족애가 돈독해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외로움을 느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손주들과의 대화는 삶의 에너지일 것이에요. 많은 이민자들이 가족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더 나은 환경에서의 자녀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왔지만 미국에서의 삶은 기대한 만큼 그리 녹록지 않은 가정들이 많아요. 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수고하지만 정작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고충이 많거든요. 부모들은 일을 열심히 해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외로움에 방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한인 부모님들이 미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한국식 문화와 사고방식을 자녀들에게 고집하는데요. 이것도 자녀들이 부모를 멀리하는 이유가 돼요. 뭐니 해도 자녀의 모국어 교육은 부모와 자녀와 우리말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미국인처럼 행세를 해도 어디를 가나 우리에게는 한국계라는 말이 따라다닙니다. 우리 것을 잘 알고 있을 때 남들도 우리를 존중해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뿌리를 사랑할 때 남들도 우리를 사랑해 준다는 것을 많은 한인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청취해 주신 많은 청취자분들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